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9가지 여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전병이 있는 여자. 둘째, 성격 나쁜 여자. 셋째,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네 번째, 가소비하는 여자. 다섯 번째, 성령 좋아하는 여자. 여섯 번째, 청소 안 하는 여자. 일곱 번째, 똥꼬집 센 여자. 여덟 번째, 머리 나쁘고 무식한 여자. 아홉 번째, 친정이 개차반인 집안.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지. 첫 번째는 유전병이 있는 여자.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대손손 아주 많지죠. 뭐 당디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닌 게 우리 인생이죠. 뭐 대대손손 망치고 후손들에게 죄짓는다. 이거는 뭐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뭐 결혼하기 전에 서양처럼 뭐 유전병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뭐 기타 질병 관련해 가지고 진단서를 발행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삭막하다 그러는데 확실히 하는 게 좋죠. 또 결혼은 뭐 1년이지 대사인데. 두 번째, 성격 나쁜 여자. 대부분 이게 노처녀들이 그렇습니다. 이 성격 나쁜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3대에서 5대가 망친다. 특히 아들이 엄마를 닮기 때문에 큰일 나죠. 이 성격 나쁜 여자, 품성이 나쁜 여자가 들어오면은 부모, 형제, 자식, 손자 다 망칩니다. 다 이간질 시켜놓고 서러운 설 만들고, 그리고 가정 망하고 조수 망하고 대국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 차별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는데, 내가 전에 유튜브 찍어놨는 거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 못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정과 이 지구와 땅과 물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정에서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그냥 헛개비고 바람이고 껍데기고 나그네예요. 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장모 보면 되고 친구 보면 되죠. 그리고 당사자하고 이렇게 연애하다가 보면, 만났다 보면 이거 알아요. 확실히 알아 그러면 뭡니까? 싸움을 한번 해보면 되죠. 세 번째,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아까 좀 성격 나쁜 여자, 품성 나쁜 여자, 이거는 거의 노처녀들이 거의 90% 아닙니다. 98% 여기 속합니다. 노처녀만 걸러도 이 성격 나쁜 여자, 품성 나쁜 여자, 집안 3대를 막히칠 여자는 그러는 거다. 왜 어리고 이쁜 여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과학입니다. 여자들이 키 크고 돈 많은 남자, 그것도 과학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이거는 글쎄 이게 성적 이 문란이 아주 심각하죠. 특히 뭡니까? 해외 어학연수, 해외 유학 이렇게 갔다 온 애들은 심각하다 그러죠. 거기다 마약까지 하고. 그래서 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병도 걸릴 수 있고 장애에 태어날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새는 뻐꾸기 아빠 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리고 개벌은 남 안 준다고 결혼했어도 이 성적으로 문란한 거 안 버려요. 처음에 신혼 때야 잠깐 조용하겠죠. 신혼 지나고 나면 또 그짓 그대로 합니다. 그럼 결혼 후에도 뻐꾸기 아빠 될 가능성이 지대하다.
이 요즘은 가정주부들도 이 성병이 늘려가 있어요. 뭐 설마 그렇겠느냐,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지금 아줌마들도 거의 동네에 조금 노는 아줌마들은 그냥 꽃병화돼가 있어요. 오 멀리 댕기면서 그냥 꽃병짓 하고 며칠 만에 뜯어내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성형하고 집에 가전제품 바꾸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꽃병공화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걸러야 되느냐. 일단은 해외연수, 해외어학, 해외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러면 되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 동창들한테, 여자친구의 친구나 여자친구의 동창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잘 이야기해 주지 않겠지만은, 그리고 여자의 적은 또 여자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요새는 그 사들 탐동처나 신분센터에 의뢰하면은 그 웬만한 건 알아준다고 그래요. 그 뭐 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인생 전체를 갖다가 망칠 수도 있죠. 네 번째, 이 가소비 하는 여자, 명품 좋아하는 여자. 이 가소비에는 재벌도 못 나갑니다. 댐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랜 장비를 걸려서, 오랜 노력을 통해서 댐을 만듭니까? 그리고 거기 또 물을 가두려고 그러면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가둬온 물을 갖다가 다이나마이트 몇 개만 있으면은 한 방에 다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소비에는 재벌도 응답을 못한다.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처녀 때, 연애 시절 때 명품, 뭐 맛집 탐방, 해외여행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죠. 또 자기 스스로 SNS에도 막 자랑을 해놓고 뭐 난리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형 좋아하는 여자도 안 되더라. 물론 뭐 경인 같으면 성형을 해야죠. 그러고는 또 어떻습니까? 뭐 쌍꺼풀 정도야 뭐 애교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여자의 또 미모는 권력이죠. 고시 삼가는 것보다 또 낫고 여자는 또 미를 추구하고 그럼 뭐 일시는 맹맹덕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습관이 되거나 아주 심각하게 뭐 턱을 깎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신병이다. 그리고 성형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 성형한 것만 눈에 드러나서 그렇지 TV 보십시오. 가수 그 배우 연예인들 성형 잘못해가지고 인기는 물론이고 인생 나락으로 가고 여자 인생도 끝나버리죠. 그리고 여자는 얼굴과 몸매가 바뀌면은 팔자가 바뀝니다. 남자는 성형해도 팔자가 안 바뀌지만 여자는 성형하면 팔자가 바뀐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사고가 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여자는 얼굴과 몸매가 달라지면 팔자가 바뀌는데 성형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성형 좋아하는 여자는 아예 안 된다. 여섯 번째, 청소 안 하는 여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자는 깨끗할 것 같고 남자는 더러울 것 같죠. 인생 살아보면 이론하고 현실이 맞는 경우도 있는데 참 인생이 어려워서 답이 없어서 이론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8대2 정도로 여자가 더럽습니다. 여자가 8, 남자가 2 정도. 여자들은 뭐 남자 앞에 오면은 뭐 온갖 깔끔한 척은 다 하고 남자가 약간 뭐 더럽게 하면은 막 벌벌 뛰고 자기 막 몸은 온갖 화장하고 이쁜 옷으로 걸쳐가 있어서 집에도 깨끗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집 쓰는 거랑 화장실 쓰는 거 보면은 기도 안 찹니다. 이거 뭐 법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이건 공공연한 사설이에요. 원룸 운영하는 사람, 기숙사, 응? 최고 책임자,
독서실 운영하는 사람들, 이삿짐 센터, 청소업체, 오피스텔 운영자, 그리고 공공 화장실,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뭐 이런 관청이나 이런데 공공 화장실 그 청소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명이 아니고 100이면은 1000명이 의자 화장실이 더 더럽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시집 간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습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청소하는 걸 바뀌겠느냐? 또 청소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돼지우리보다 더한 속에서 있어 보세요. 하루 이틀 지금 견디겠는가? 그리고 청결은 신성이다. 청소와 청결은 곧 신의 행위다. 더러우면은 질병이 끓고 귀신이 살고 가난이 들어오고 싸움이 나고 침체하고 우울증이 걸린다. 우울증이 찾아온다. 청결해야 건강이 찾아오고 건강이 머물고 돈이 찾아오고 돈이 머물고 기인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기고 사랑이 찾아오더라. 우리 가마솥 수지제가 직업 평천을 갖다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청소 잘하는 것도 시작해야 됩니다. 청소는 곧 신의 행위더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 불시에 여자들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는데 한번 점검을 가보고 안 그러면 꼭 놀러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여자 집을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해보고 여자는 엄마 따라가죠. 장모될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장모하고 일반 노인데 이거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답도 없고 알 수 없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장모될 사람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딸이 꼭 깨끗하게 하는 시이 많은데 깨끗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으면 자기 방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자기 방 개판으로 해놓습니다. 이런 여자도 안 된다.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평생 꼴칩니다. 이거 죽이도 살리도 못한다. 건강하지도 않고 부자도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여자하고는 출세도 안 돼. 출세도 못해. 7번째, 똥꼬집 센 여자. 이 똥꼬집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못된 여자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착한 여자한테 나타납니다. 남들 보기에도 착한 여자,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착한 여자, 이런 여자한테 나타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줄 알죠.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생각할 줄 알죠. 그래서 좀 위협을 가하거나 안 그러면 뭐 양심이 호소하거나 또 큰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 잘 설득하면은 돌아서요. 그런데 이 착한 여자는 뭐냐면은 무오류에 빠져가 있는 거라. 남들도 나를 착하게 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무오류야. 나는 잘못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만 나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고 무오류라고 생각하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잘못됐다고 뭐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개선하려고 나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개선할 수 없겠죠. 상대방은 엉망만 되겠죠. 엉망만 하겠죠. 우리 양이 가장 순한 양 이러죠. 여러분들은 순한 양만 그거만 알죠. 근데 양이 제일 순한데 동물 중에 자 똥꼬집이 제일 센 것도 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똥꼬집이 착한 여자한테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양은 잘 없지만 염소는 많죠. 염소도 내나 양하고 같은 과죠. 염소가입니까? 염소가에 양이 들어가나 양가에 염소가 들어가나 염소가에 양이 들어가지 싶은데 하여튼 뭐 사촌인 것 같은데 염소 이름 한 시골에서 큰 사람들 잘 알죠. 한 베개 보세요. 아이고 고집이 말도 못해. 이유도 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버텨. 안 끌려가 하여튼 어휴 지금 생각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네. 그리고 옷에 뭐 누굽니까? 송도석이라든지 강호동이가 나오고 이야기하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무식한데 거기다가 신념까지 있는 사람. 또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책 한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죠. 아, 이거 똥꼬집 이제 센 여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연애할 때 다 드러나요. 연애할 때 다 드러납니다. 다 알 수 있어. 똥꼬집 생긴 여자도 절대 피해야 된다. 8번째는 뭐니까? 머리 나쁘고 무식한 여자. 야, 이제는 뭐 하다가 그냥 뭐, 머리 나쁜 거 그지, 그냥, 이야기를 하네. 뭐, 무식한 거지 이야기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일신은 wil신하고 명명백해야 된다고. 대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밝은 것으로 나가야 되죠.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걸 선택해야 되죠. 오류를 줄이고,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도 막상 현실을 살아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오류가 발견이 되는데 또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처음에부터 단점이 있고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기서 출발하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살아가 보면은 단점, 오류, 악영향 이런 게 아주 폭발처럼 튀어나옵니다. 폭탄 터지듯이 터진다. 불 번지듯이 번지다. 8번째, 왜 머리 나쁘고 무식한 여자를 피하라 그러냐면은 자녀들의 머리는 뭐 엄마를 닮는다고 주로 나와요. 특히 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왜 아무리 뭐 그 뭐 남녀 차별 뭐 남녀 평등 하지만 남녀 차별 일단 남녀 평등 아닙니다. 남녀 구별이지. 그리고 명문가나 그냥 막 중산층이나 뭐 이렇게 못 사는 대충 사는 사람들이 뭐 아들 딸만 구별 안 하지. 명문가나 뭐 대체별이나 뭐 이런 데서는 가문이라 그갖고 가풍이라 그런 게 있죠. 그 뭐 중산층 이하로는 그게 뭐 사치지만은 그 가문을 갖다가 대를 이어가지고 훌륭한 문화 전통을 갖다가 그대로 내리려 그러면은 이어가려 그러면은 아들이 똑똑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모문가라 하는 것은 3대가 똑똑한 아들이 태어나야 모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또 모문가라 그러면 알아주죠. 엄마의 머리는 참 자식들의 머리는 엄마를 주로 유전을 담다 그러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성격과 머리를 갖다가 많이 담죠. 양모도 많이 담고 다른 아버지를 담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은 공부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머리가 나쁘면 노래도 못 해요. 우리 하물며 집에서 청소하는 거 설거지 하나 하는 거라도 이게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 노하우가 있어요. 거기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노하우도 있어. 이 마찬가지로 세상 만사는 다 공부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거기 도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고 무식하면은 자식들이 무식하게 된다. 무식하게 태어날 확률이 많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많죠. 또 뭐냐 하면은 인생이라 하는 게 전쟁이고 투쟁이죠. 도전과 응전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냥 가장 그래도 시기 질투 안 하고 같은 편은 누굽니까? 부모 자식 간이고 또 부부 간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반적으로. 왜냐하면은 천륜이 이기고 그다음 서로 한쪽의 성공은 곧 자기의 성공이고 그 성공의 열매가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고 전쟁이고 투쟁이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데 그때 브레인 스토밍이라도 해야 되고
또 백시장도 맞들만 낫다 그러고 구도쟁이 셋이 모이면 제가 공명보다 낫다 그러죠. 그래서 서로 머리를 모아야 된다. 머리를 모아서 장점은 키워나가고 단점은 줄이고 유비무원하고 또 짐을 나눠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누라가 머리가 나쁘고 무식하면은 이것이 안 돼요. 또 힘들어 죽어. 이거는 또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할 줄 모르면은 들을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따라올 줄도 몰라. 이 사람 묘하죠.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들을 줄 몰라요. 또 따라올 줄 몰라. 내가 늘 비유를 많이 드는데 우리의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위로 구청 밑으로 구청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9단계나 더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9단계나 있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건기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달란트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수준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자기 밑으로는 보이는데 자기 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위층이 있다.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은 내가 위의 층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층이 있다. 나보다 나은 생각들이 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심적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배워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출탁동시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2층 살면 아파트 1, 2층 살면서 결국 2층 살면서 고기 다라고 생각하죠. 그 위에 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위에 세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위에 세계들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탄 교수가 고3 졸업반 그것도 수능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애한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지 고마워하지 초등학교 중학교한테 강의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돌아맞습니다. 아이 아닌데요. 뭐 부처님처럼 대학생은 대학생, 뭐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수준별로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론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내가 늘 예를 비유로 들지만은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모르면은 들을 줄도 모르고 따라올 줄도 모르더라. 이 환장한다 환장해. 그래서 머리 나쁘고 이 무식한 여자 안 된다. 이건 어떻게 걸러야 되느냐. 지나치게 후진 학교를 나오거나 또 후진과를 나오거나 뭐 성적 알아볼 수 있으면은 성적이 지나치게 나쁜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남자들이 여자도 직업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거 보죠. 이거는 혼자 못 먹고 사니까 같이 맞벌이를 해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 뭐 자립하겠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일정 이상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의 어떤 기본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정 바를 높이 뛰기 위해서 일정 바를 뛰어넘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이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새 뭐 학력이 필요 없다 그러죠. 대졸 나와봐야 대학 졸업해봐야 A4 용지 한 장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졸업장 뭐 A4 용지 한 장 주잖아요. 그것밖에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나오는 게 필요 없고 A4 대학 졸업장에 A4 용지 하나밖에 가치가 없는데 그런데 대졸하고 고졸하고 한번 보세요. 고졸하고 만나보세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주 이야기가 안 돼요.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은 즉시해야 되죠. 중생의 이중성도 알아야 되죠. 이 중생이라 하는 게 개돼지보다 못하고 악마보다 못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신보다 나은 존재고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또 인간이라 그랬죠. 양쪽 다 알아야 되지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건 반편이고 당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은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건데 이 고졸 출신들 만나가 대화해 보세요. 지식 수준은 물론이고 아주 그냥 품성이라든지 막 인격이라든지 예의범절이 아주 개차반입니다. 개차반. 그리고 한 단계 더 4배를 올려가지고 대기업 이상의 수준 뭐 어려움이라도 공부해라도 이런 쪽
대기업 이상 다니는 사람하고 대기업 그 밑으로 다니는 사람하고도 실질적으로 만나보면은 사람 자체가 틀리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사람 차이 아닙니다. 현실 즉시입니다. 대기업 이상 간 그 레벨들하고 그 밑에 레벨들하고 만나보면 사람이 차이가 타요. 사람 자체가 틀립니다. 그 정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9번째, 친정이 개차반의 집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도 젊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혈통이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반박 뛰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양반 쌍놈이 있습니까? 본인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자의반 타의반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옛날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 현대과학이 발전된 대로 우리가 피와 뼈와 유전자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성격도 유전됩니다. 거기다 조상의 업까지도 구성원들한테 유전이 돼요. 그러면 똥통에서 크고 늪숲에서 크고 시궁창에서 크면 어떻습니까? 그의 나쁜 피와 나쁜 유전자를 받은 데다가 거기에 가풍이락하고 그 집안 내에 문화락하는 게 있죠. 그 내력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은 똥통 속에서 크면 늪 속에서 크고 화장실 속에서 크면은 똥이 안 묻을 수가 없고 진흙이 안 묻을 수가 없고 똥냄새가 안 배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향을 싸면은 어떻습니까? 맹신봉이 나오죠. 향 속에 참 종이에 향냄새가 안 배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혈통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가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정집이 이제 개처반의 집안을 피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처자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개천의 용이다 칩시다. 그걸 뿌리치고 똥통에서 빠져나오고 늪속에서 빠져나오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거야. 갖고의 노력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개천에서 난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독합니다. 뭐라고? 그리고 마의 병이 걸리가 있어요. 마의 병이 걸리가 있다. 그걸 한 가지만 잘하지 다른 거는 다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하고 결혼하면 뭐 매달 돈 보내줘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좋은 친가, 좋은 애가 이렇게 물려주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 친정이 차반인 집안 이것도 문제다. 평생 골치 아프다.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를 갖다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9가지나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들은 9가지는 최소한입니다. 당대는 물론 3대, 4대, 5대까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더라. 그리고 우리가 부익부 빼니빼니라고 갖춘 사람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온갖 장점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안 갖춘 사람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온갖 단점 투성이더라. 그래서 이런 지금 내가 이야기한 9가지들은 없는 사람들, 안 갖춘 사람들한테 독박으로 몰려가 있어요. 이 갖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기준이 아니더라. 이 중에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알고 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오류가 있다는 걸 알면 곧 시작하면은 막상 살아보면은
그 단점, 오류, 문제가 10배, 20배 더 증폭이 돼서 나타나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보면 이 세상이라는 게 사바세계이고 불타는 바다고 전쟁터인데, 사바세계인데 더 고통이 더 가중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달라서 결혼한다고 뭐 손가락질하거나 뭐 죽고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뭐 가전제품도 많고 뭐 음식도 뭐 식당도 많고 반찬도 뭐 가게에서 다 팔고, 그리고 뭐 TV도 잘 나가 있고 각종 취미생활도 많죠. 어떻습니까? 괜히 결혼해봐야 뭐 사회주의 좋게 지낸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뭐 이혼율 40% 50% 이러지, 또 이혼하면 재산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자의반 타의반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전례를 갖다가 서서히 따라가고 있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 오늘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9가지 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